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중간중간 좀 물 좀 먹겠습니다. 제가 피부약을 좀 먹다 보니까 갈증이 좀 많이 나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게 감리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뭐 상위 감리만 하려고 하고 책임 감리에 대해서는 누가 도대체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냐 등등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실은 그때 그 감리 관련돼서 설명을 할 적에 제가 이제 이 법령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제 다시는 좀 질문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께 이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자격은 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금액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점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참고로 이제 특급감리원은 기술사밖에 이제 전력기술관리법상에는 기술사밖에 안 됩니다. 뭐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그 다음에 철도, 이제 전기철도기술사 이렇게 이제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급관리는 이제 전기기능장, 그 다음에 전기기사, 이제 전기산업기사까지 되고, 그 다음에 중급이 이제 기능사가 올라올 수 있는 게 중급까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을 가지고서 취득 후 2년, 5년, 뭐 8년 이런 경력의 텀을 두고서 이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들은 이제 고급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게 그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보조감리원은 초급 이상이면 다 보조감리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감리원에 대한 구분만 이제 전력기술관리법에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리원은 이제 좌측 상단에 보면요, 이제 공사 종류가 있어요. 공사 종류. 발전 설비공사, 송전 설비공사, 변전 설비공사, 배전 설비공사, 전기철도공사로 한정을 지었어요. 이제 그 지금 욕조건 이제 총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은 특급 감리원을 하고,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 고급 감리원 이상이 이제 책임 감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총 공사비가 50억 미만이면 중급 감리원 이상이 책임 감리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발전이나 송전이나 변전이나 배전이나 전기철도는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공사 금액이 많이 커요. 그래서 대부분 100억이 초과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송전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변전이나 배전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전기철도도 100억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기술사가 있어야지 특급 감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송전솔로도 구간이 이제 구간을 나눠서 뭐 철탑이 뭐 1에서 뭐 이제 그 어느 구간을 갈 적에 765 설비의 어떤 구간을 갈 적에, 예를 들어서 철탑이 1기에서 뭐 44기는 A건설사, 45기서부터 88기는 B건설사,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공사 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는 이제 고급이 이제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책임 감리를.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설비에 이제 공사를 할 적에는 100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고급 감리 이상이면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발전 설비라도 신규로 이제 공사하는 경우는 이제 100억이 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부분 보수나 부분 이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는 100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그럴 경우는 그럴 경우는 이제 고급 감리가 이제 책임 감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 아셔야 될 게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발전사나 그다음에 한전, 그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책임감리가 대부분 그 퇴직자들의 그 뭐야 뭔가 이제 이익이 되도록 뭐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뭐 3, 4, 5 송전솔로 그 공사 경험을 5년, 765 뭐 공사 경험을 5년 이래 버리면요. 인제 민간에서는 765 공사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감리를 할 적에 한전 직원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격증 뭐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급 감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게 자격 제한을 거는 거죠, 자격 제한. 이게 왜냐하면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나 이제 경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막말로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품질의 그 감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격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감리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요, 제가 해 보니까. 그리고 인제 밑에 그 좌측 하단에 인제 수전, 구내 배전, 가로등, 전력 사용 설비 및 그 밖의 설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설비는 인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위에 거는 이제 공기업에 껴있는 경우가 많고 밑에는 인제 사기업에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호사 수전 설비는 이제 사기업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한전에서도 있지만 보통 웬만한 인제 뭐 이제 정유사 SK나 뭐 S-오일이나 아니면 뭐 현대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은 대부분 1호사 수전 설비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 4호 설비를 직접 자기네들 변전소를 져 가지고 1호사로 싸주게끔 설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1호사 설비를 직접 만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수전 설비는 군내 설비는 이제 수전 설비에서 밑에 받아 가지고 이제 뭐 1호사를 22.9나 6.6kV나 이렇게 받아서 이제 군내 배전 설비로 이제 뿌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고속도로 같은 아니면 군내 도로 같은 이제 가로등 공사 그 밖에 이제 뭐 전력 설비들 뭐 차단기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증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이제 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총공사비가 20억 원 이상은 이제 특급 감리원, 이제 기술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공사비가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고급 감리원 이상으로 이제 제한을 해놨어요. 책임 감리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공사비가 10억 미만인 경우는 중급 감리원 이상이 이제 책임 감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책임감리원은 고급도 책임감리원을 할 수 있고 특급도 책임감리원을 할 수 있고 중급도 책임감리원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구분 지으는 건 총 공사 금액에 따라서 이제 특급이 해야 되는지 고급 이상이 해야 되는지 중급 이상이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이거 저는 이제 감리 단장을 하고 싶습니다. 단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장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을 적에 단장의 자격 조건은 책임 감리원의 자격 조건이랑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력 이제 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를 들어가면은 책임 감리원이 대부분 단장을 해요. 하지만 이제 건설진흥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공사 금액이 큰 데서 이제 책임 감리를 맡고 공정별 책임 감리가 다 있거든요. 공정별 책임 감리가 있고 거기에 대표성을 띈 이제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단장 이제 책임 감리원 중에서 기계에서 단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송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전기에서 하겠죠. 한전 같은 경우는.
그 단장이 이제 꿈이신 분들은 사실 이제 커리어를 엄청나게 쌓고 있어야 돼요, 다양한 데서. 발전이면 발전, 송전이면 송전, 변전이면 변전, 수변전 설비면 수변전 설비에서 이런 공사 경험과 설계 경험 그걸 듬뿍 쌓고 나중에 인제 뭐 10년 이상이 인제 경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감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인제 괜찮으실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초반에 이제 감리원을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본사에서 페이퍼워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나이 이제 퇴직하고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감리원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틈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생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왜냐하면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경륜이 있다 보니까 또 함부로 이렇게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뒤치락거리 다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인제 느꼈던 거고, 또 다른 사람 이제 좋은 분들 만나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케바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 낮은 등급이라고 이게 책임 감리를 못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그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인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건설 경기가 인제 안 좋아지게 되면은 소액으로 시작되는 공사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광급 공사들 빼고는. 그러다 보면은 인제 고급 감리원이 단장으로 있는 경우들도 허다해지는 거예요. 허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면은, 인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는 이제 토목, 건축, 기계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감리를 해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인제 우리가 인제 맨먼스를 구분할 적에 뭐 특급 감리원 몇 명, 고급 감리원 몇 명, 중급 감리원 몇 명, 초급 감리원 몇 명, 이렇게 발안식을 해서 우리가 맨먼스를 산정을 합니다. 맨먼스를 산정을 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서 투입 맨먼스가 12 개월짜리도 있고, 이제 36 개월 공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36 개월 다 가는 책임 감리들도 있고, 중간에 인제 준공 전에 이제 슬슬 빠져나가요. 피크 때 가장 감리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준공에 인제 시운전 단계에서 준공 단계로 넘어갈 적에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 비용으로 인제 다 산정을 해요, 맨먼스로. 건설 사업 관리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 그 건설 사업 관리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나온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제 맨먼스를 다 넣어야 돼요. 특급 몇 명, 고급 몇 명, 중급 몇 명, 초급 몇 명을 넣는데, 재밌는 거는 인제 특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인제 그 기사만 가지고 있어도 특급으로 만들어 줄 때가 있었어요. 2000 년도, 2006 년도, 5 년도 뭐 요 그쯤 2000 년도 아이간 초반이었어요. 그때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인제 특급도 이제 기사 자격증에 이제 경력이 있으면은 다 특급으로 만들어 줬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술사님이면은 인제 특급 감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경력만 있으면 특급 감리를 다 할 수 있게끔 열어 놨었어요. 한번 전기만 그래요, 전기만. 다른 데는 경력이 쌓이면은 인제 특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만 유일하게 저렇게 기술사 아니면 못하게 막아 놨어요. 인제 저것도 나중에 인제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인제 그때 인제 특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급으로 특급 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만나 뵌 분들이 좀 있는데, 특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기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야, 특급인데 중급으로 맨먼스를 이제 중급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급인데 초급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력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젊은 여러분들께서 기술사를 따고 아니면 뭐 특급을 뭐 어떻게든 만들어 갖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감리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초급으로 뽑을 수도 있고 중급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현장을 인제 좀 이제 사업 관리를 제가 인제 책임자로 하면서 제가 실제 이제 맨먼스를 인제 산정을 했었고, 그 맨먼스가 인제 나중에 인제 입찰 공고, 조달청 입찰 공고로 떠 가지고 인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맨먼스 된 인력들이 쫙 하고 이력서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이력서들 들어온 거 보니까는 야 이게 고급인데 초급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특급인데 초급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계속 이제 상위 클래스의 인제 인력들이 남아 돌겠죠. 그죠? 제 인제 아시는 분들이 여담을 인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통신 쪽은 고급만 되더라도 잘 팔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고급만 돼도. 소방도 이제 고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급은 남아 도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제가 인제 직접 저기 뭐야 이게 본 건 아니고 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 영상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으셨으면은 공유를 한번 해 주세요, 혹시. 아니면 좀 이 전문 더 나보다 더 전문가가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아니야." 이래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한 사 감독권한 대행이랑 건설사업 관리랑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6개월, 36개월 한 40개월 정도를 제가 인제 같이 일을 했었었는데, 봐왔던 거로는 그랬습니다. 이제 감리에 대해서 인제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실 걸로 저는 인제 좀 생각이 돼요. 이번 기회에 이제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인제 다 드렸고 인제 하기 때문에, 인제 감리의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인제 경력 관리를 좀 인제 잘하셔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 감리의 경력은 시공사 경력도 쳐 주고 설계사 경력도 쳐 주고, 아예 인제 감리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인제 커리어 쌓으시는 분들도 이제 쳐 주긴 하는데, 결론은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공사나 시공 쪽이나 설계 쪽 경험을 가지고 감리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예 그냥 CM 회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커리어를 쌓아도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다 하면은 인제 제가 말씀드린 고 방법으로 가셔도 될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